현 대한민국의 장년인 노년층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최초의 세대이자 부모가 너무 오래 살고 자식들이 오히려 돈이 없는 세대입니다. 삶의 모든 걸 아이들한테 다 쏟아붓고 의식주만 해결하며 살다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날만 혹시 기다리고 계신가요? 새롭게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기엔 늦은 감이 있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가 오히려 병만 생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반면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의 살아가는 방식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인생의 목적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바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건데요. 고전인문학자인 전호근 선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며 성숙을 기하는 것이 선배의 소임이라면서 이를 위해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존경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경지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자는 책 읽는 노년을 무시하는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면서 끊임없는 배움과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울러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자신만의 역사를 정리하는 글쓰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데요. 독서를 통해 뇌를 자극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억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노력이 기억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글쓰기를 통해 감정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과 겸손한 갖추기입니다. 과거의 세대는 의료기술이 지금보다 열악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가 어려웠고 기대 수명도 현재보다 낮았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노년기의 삶을 주로 가정에 머물며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과거 세대에 비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문학비평가 황현산 선생은 모든 것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경험만으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노년에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고 열린 마음과 겸손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 어떤 바람직한 원형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노년이 되면 심신이 쇠약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연약함과 불안정함을 자각함으로써 오히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사회적, 정치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 만들기입니다.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은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에 이르면 은퇴 후의 시간에 막연한 두려움과 허무함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게 살았던 만큼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80%가 주된 취미로 TV 시청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노년층이 시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TV 시청이 휴식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면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취미활동은 스트레스 조절과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년층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취미를 가진 65세 이상 노년층은 우울증 위험이 낮고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미활동이 단순한 여가활동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취미를 통해 활력을 찾고 자신의 시간을 의미있게 사용하는 것은 노년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 예술,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시간을 보내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의 삶의 취미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기에도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 재무 계획을 통한 정기적인 소득 확보입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활용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어 재정 계획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비계획적 지출로 인해서 자금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만 지급되므로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선택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저축이나 투자가 필요합니다. 은퇴 시점이 멀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재무 목표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은퇴 재무 설계는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준비는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며 반대로 늦게 시작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이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장기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동안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철저히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마련한 것이므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금을 잘못 사용하면 노후에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재무 설계는 일회성의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생활비 변화, 투자 수익률 변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재무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전 재무 설계를 철저히 준비하면 노후에 가족 걱정 없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설계는 조기 준비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라도 젊을 때 운동을 통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가 제안하는 국민암 예방수칙에는 운동 항목이 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흔히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실천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처럼 일상에서 정적인 활동을 피하고 가급적 많이 움직이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나와는 당장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과연 오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살을 빼거나 건강관리를 해놓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결국 운동은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를 위해 연금을 저축하듯 근육을 저축하세요. 근육을 키우면 1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죽는 날이 같다고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 약과 병에 전전긍긍하며 살다 죽는 것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다 죽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안 걸어서 아픈 것입니다. 살고 싶으면 걸어야 합니다. 걷기는 많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걷기는 뼈와 근육, 신경, 뇌, 평행 감각의 원활한 협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걷기는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60대가 되면 손으로 쥐는 악력이 20대의 80% 정도를 유지하지만 발의 힘인 강력은 절반 정도로 감소합니다. 걷기는 일주일에 3, 4회를 40분 정도씩만 반복해도 1년에 평균 8kg의 체중이 감소하고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기 걷기는 몸의 유연성을 좋게 하며 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노년기는 단순한 쇠퇴의 시기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에 말한 이 5가지 원칙을 통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 보세요. 건보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중장년, 노년기,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